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질 것 같지만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끝까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다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설명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가 이기고 지는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점점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차가워져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은 관계의 피로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오해가 생겨도 하루 종일 전화하며 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설명한다고 관계가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설명이 길어질수록 서운함은 더 커지고 감정은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지치게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끼고 참고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사고 싶은 옷 하나 마음대로 못 사면서도 자식 학원비는 늘 먼저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해.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뎠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하면 말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대의 진심보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집착, 내 진심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는 집착, 억울함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결국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세상은 원래 완벽하게 이해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서로의 마음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집에 관심이 없어. 돈만 벌면 다인 줄 알아? 남편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참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로움은 설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시키려다 더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실수하는 이유는 설명하면 상대가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상한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멈춥니다. 지금 이 말을 계속하면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인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침묵이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오해를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믿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계속 설명하면 상대의 마음도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멀어진 마음은 설명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애써 쫓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숨을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의 이해가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지치는 순간은 몸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간섭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는 걱정해서 한 행동인데 상대는 부담이라고 느끼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은 깊이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감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은 마음속에서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나는 왜 늘 이해받지 못할까? 왜 가족조차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생각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설명하려 합니다. 내 진심을 알면 달라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끝내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집착은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집착하고 관계에도 집착하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도 집착합니다. 특히 나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은 생각보다 사람을 오래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상대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답장이 늦어도 불안해지고, 표정이 어두우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오해하지 마. 나는 널 위해 그런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고 자신보다 남편과 자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하나둘 독립한 뒤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상한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왔고, 명절에도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마음을 왜 몰라주니?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부담으로 느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괴로움은 사랑 자체보다 사랑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에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 내 진심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나는 억울하면 안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배우자도 완전히 같은 마음일 수 없으며, 친구 역시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라기보다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예전처럼 사랑받고 싶고, 예전처럼 인정받고 싶고,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남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숨 막혀집니다. 마치 손안의 모래처럼 말입니다. 꽉꽉 꿰물수록 더 빠르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왜 상대의 반응 하나에 무너지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버려지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불안했고, 사랑받지 못할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했고, 더 많이 맞추려 했고, 더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꼭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조용한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이제는 내 마음도 쉬어가도 된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설명을 멈춘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고통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려 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말하면 관계가 돌아올 것 같고, 진심을 보여주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흘러가는 강물처럼 사람의 마음 역시 끊임없이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정말 가까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웃었고, 새벽까지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삶이 바빠졌습니다. 그러자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연락이 끊기고,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자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도 해보고 예전 이야기도 꺼내며 관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을 때 중요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 달라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소중했던 관계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라기보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서운해하고 계속 확인받으려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아?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린 친한 사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런 질문은 결국 서로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해버린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깊이 외로워집니다. 특히 자식이 커갈수록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만 찾던 아이가 점점 자신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더 중요해지고 연인이 생기고 자신만의 고민과 삶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어릴 적 자신의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려 하고 자꾸 서운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어색해집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점점 잊혀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붙잡을수록 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손 안에 있는 꽃도 너무 세게 지면 망가지듯 관계 역시 지나친 집착 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상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의 감정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보다 받아들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변해가는 관계를 억지로 되돌리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원래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미 변해버린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끝난 관계를 계속 설명으로 살려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관계는 흐른다. 나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편안함은 누군가를 끝까지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설명하려 할까요? 왜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불안해지고 왜 오해를 받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왜 끝까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애쓰는 걸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미움받고
쉽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이제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 관계가 깨질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명하게 만듭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늘 참고, 늘 배려하고, 늘 주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갈등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면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어색해지면 모든 것이 자기 탓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설명합니다. 내가 잘못하려던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랬어.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사람은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기분을 먼저 살폈고 자식들 눈치를 먼저 봤고 언제나 집안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사과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그냥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딸과 말다툼을 한 뒤에도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미 화를 풀고 잠들었지만 어머니는 혼자 수십 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걸까?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쉬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의 중심에는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가 바꾸고 싶고 상대의 오해를 내가 풀고 싶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각자의 감정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자꾸 확인하고 자꾸 상대방이 흔들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경험 속에서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한마디라도 외로운 사람은 차갑게 듣고 불안한 사람은 공격처럼 받아들이며 지친 사람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반응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잠시 안심하지만 조금만 차가워져도 다시 흔들립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내 안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말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상대의 반응 하나에 무너지는지, 왜 늘 좋은 사람이어야만 안심이 되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타인의 감정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평온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필요할 때는 침묵하고 설명해야 할 순간과 멈춰야 할 순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오해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끝없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누군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제는 내 마음도 조금 쉬어가야 한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가슴 안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끝까지 설명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깨달음을 하나 하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말했고 오해를 받으면 반드시 풀어야 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설명해서 얻는 것보다 설명하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형제 사이에서도 그렇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서운했고 누군가는 억울했고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왜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처음에는 이해를 원했던 대화가 어느 순간 감정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둘 다 지쳐버립니다. 사실 많은 갈등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와 기대가 부딪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고 상대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나는 내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상대 역시 자기 상처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은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더 숨막히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와 대화가 자꾸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외롭다고 말했고 남편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참고 사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은 점점 더 다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원했던 것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남자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순간에 반드시 이해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불안한 사람은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라면 진심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내 인생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착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집착 역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관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것인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마음을 지킬 줄 아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는 한마디 말이 몇 년 동안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온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먼저 침묵하고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정말 필요한 말만 조용히 꺼냅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마음이 부딪히고 있다면 당장 상대를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관계를 지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단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는 끝까지 이기려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면 이유를 알고 싶었고,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풀어야 했으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켜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것도,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는 것도,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하나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상대가 차갑게 말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이 답장이 늦으면 불안해지고, 평소와 다른 표정을 보면 괜히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좋아질까? 그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피곤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붙잡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더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서운함은 생길 수 있고, 아무리 진심이어도 오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맞추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잃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친구가 서운해할까봐 늘 먼저 연락했고, 가족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혼자 참았고, 누군가 자신을 오해하면 꼭 풀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싫은 말도 참았고, 억울한 상황도 넘겼고, 자기 감정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너무 오래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누군가 떠날까 두려워서, 관계가 깨질까 불안해서 늘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계속 참기만 하면 언젠가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이해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사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관계, 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관계, 자꾸 자신을 증명하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늘 참고 사는 자신, 늘 상처받고도 웃는 자신, 늘 혼자 마음앓이 하는 자신을 이제는 조금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자비이고,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가장 지쳐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혹시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잃어온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를 다 지킬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 조금 편안해져도 된다.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가슴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평온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이고, 혹시 오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질수록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설명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내 불안을 잠시 달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하고 나서 더 후회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는 마음이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토록 상대 반응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바라보기도 전에 바로 반응합니다. 서운하면 바로 말하고, 억울하면 바로 설명하고, 화가 나면 바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후회합니다. 괜히 그렇게 말했나? 조금만 참을 걸.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특히 밤이 되면 그 후회는 더 크게 밀려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그날 바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다툼이 생기면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말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다툼이 시작되면 입을 닫았고 자식들도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나는 해결하려는 건데 왜 다들 피할까? 어느 날 그는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관계를 위해 말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내 감정을 참지 못했던 걸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무시당할까 두려웠고, 오해받을까 불안했고, 가족에게 소외될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했고, 더 많이 설명했고, 더 많이 확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왜 이 말이 꼭 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설명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화가 올라와도 바로 터뜨리지 않고, 서운함이 올라와도 바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먼저 숨을 천천히 쉽니다.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의 많은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이 멈춤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남고, 한 번의 갈등이 며칠씩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마음을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참는 성격이 아니야. 속에 담아두면 더 힘들어.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상대가 당장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조금 오해가 남아 있어도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먼저
숨을 3번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그 짧은 질문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깊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상에는 늘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끝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오래 신뢰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진심은 설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도 않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가끔 서운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표현이 없을까? 왜 마음을 잘 말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조용히 우산을 챙겨두던 사람, 새벽마다 가족 출근 시간을 맞춰 일어나던 사람, 아픈 가족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결국 시간이 보여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진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억울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이 초라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진심을 왜 몰라줘?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명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이 담겨 있으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 속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수행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깊은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고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오해 하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외부의 반응에 흔들립니다. 칭찬을 들으면 안심하고 무시당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오래 갈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자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싫어도 웃었고 억울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뜻이 없었어. 나는 모두를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정작 그녀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으려 했을까? 그 질문 끝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오래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고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했고 상처 주는 관계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었고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삶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언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상태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떠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심이 드러나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증명하려 하고 있는가?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혹시 말보다 삶이 먼저였던 적은 없었는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조용한 삶도 충분히 깊을 수 있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 불안이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상처받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으면 금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처럼 설명하려 합니다. 내 마음이 이랬다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괴로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설명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이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듯 마음도 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 이해받고 싶은 마음,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설명하지 않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상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했으며 조금만 오해가 생겨도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길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자신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됩니다. 모든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말은 그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프지?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계속 설명하고 싶어 했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으며 당장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 말도 이제는 금방 지나갔고, 누군가 자신을 오해해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상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바꿀바꾸려 합니다. 상대 생각을 바꾸고 싶고, 관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싶고, 오해를 반드시 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면은 세상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도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 상처가 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휴대폰을 들지 마십시오. 바로 긴 설명을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당장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연습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늘 가장 마음에 걸렸던 일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일에 이렇게 흔들렸는가? 처음에는 답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다 보면은 조금씩 자기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버려질까 불안했구나.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안심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누군가 내 진심을 몰라줘도,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내 마음도 쉬어가야 한다.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 안에 소란이 잦아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오해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며 살 필요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고,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내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지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누군가 서운해하면 먼저 달래주었고
오해가 생기면 꼭 풀려고 했으며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았을까? 그는 천천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로워했던 날들, 오해 하나를 풀기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끝내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있고, 아무 말 없이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지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해도 예전처럼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다면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도 덜 흔들리고 관계의 변화에도 덜 불안해지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 이전보다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이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며 예전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을 붙잡느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늘 설명하느라 소모된 에너지를 거두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비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끝없는 설명을 내려놓고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반드시 이해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피이고 바람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모두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겠다. 나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 말을 천천히 반복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깊은 평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